자, 오늘 4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강의면 끝나요. 원래 이거를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러면은 좀 빡세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강의를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빨리 설명해갖고 이해 못하고, 뭐보다 종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종강이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차라서 조금 나눠서 끊고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뒤에 부분에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서두르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타이밍이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니까요.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자, 문장 내에서 딱 보니까 ED가 나왔는데, 이렇게 PP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죠. 동사의 과거형이라던가, 그지? 아니면 PP, 그치? VED 모양이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과거 동사라던가 아니면 PP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위치가 보아하니까 주어도 없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PP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 얘가 형용사냐 부사냐가 문제인데, 형용사라면 뭔가를 수식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부사로 보고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분사 구문인데 ing를 쓰지 않고 pp를 썼다는 건 우리가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왜 ing를 안 쓰고 pp를 썼을까요? 그제? 수동을 표현하려고 쓴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face 하면은 마주치다잖아요. 아니면 대면하다 이런 뜻인데, 뭐야? 마주치게 된 거죠. 아니면 대면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직면하게 됨으로써 뭐야? unfamiliar 하면은 친근하지 않은 패턴을 대면하게 되면서, 자, 심지어 이것이 포함하고 있을 때요, 같은 친근한 영역을요, 여기까지도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부사절이 두 개인 거죠. 자, 그래서 전문가의 이점은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할 때 이제 해석을 하고요, 독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해석은 됐잖아요. 단어들도 알고 제대로 연결을 시켰어요. 규칙대로. 그런데 무슨 뜻인지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전문가의 이점은 사라진대요. 그치? 같은 친근한 영역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역 내에서라도 자기가 친숙하지 않은 패턴을 만나게 되면은 전문성이 조금 사라지게, 전문가의 어떤 이점 같은 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과거 분사 구문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왜 과거 분사 구문을 썼냐? 수동을 나타내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나중에 서술형을 생각해서 조심하라고 했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법이랑, 현재 분사 구문을 만드는 법이랑 과거 분사 구문을 만드는 법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현재 분사 구문은 ing로 만드는 거, 그리고 과거 분사 구문은 pp로 만드는 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pp의 모양이 될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면, 원래는 이런 형태였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 부사절 안에 있는 얘 자체가 지금 수동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우선 접속사 굳이 없어도 의미가 통할 것 같은데 해서 지워주고, 접속사 지운 다음에 이 주어랑 보니까 같은 주어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생략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생략을 한 거죠. 어떤 경우? 주어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접속사를 지웠고 주어도 지웠고, 그러면 BPP가 남았는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PP로 만들어요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얘는
동사의 원형을 취한 다음에 을 취한 뒤 어떻게 해요? ing를 붙이는 거예요. 즉 BPP가 원래는 아니고 뭐 is PP라던가 이 비동사가 is PP라던가 아니면 are PP라던가 were PP라던가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그런 건데 어차피 고치면 이제 being이 되는 거지. be가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원형에다가 ing를 붙였으니까 being PP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쓸데없는 걸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is pp든 are pp든 were pp든 뭐 was pp든 어차피 고쳐가지고 원형을 해갖고 ing를 붙여버리면 앞에는 무조건 being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 불필요한 ing를 생략합니다. 불필요한 ing 생략.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모양이 pp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뒤에 있는 부사절을 고쳤다고 하면 주어 동사가 있고 pp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해석은 앞에 있을 때는 뭐뭐 되면서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 뒤에 있을 때는 좀 더 편하게 주어는 동사한다 그리고 뭐뭐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글씨를 조금 명확하게 써야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직면하게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동을 나타내서 쓰고 싶어서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왜냐면 직면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주체 논리로 풀려고 하잖아요. 주체 논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느냐 되느냐 이런 걸로 풀려고 하면 저 페이스들을 생각했을 때 친숙하지 않은 것에 직면하는 거랑 직면되는 거랑 뭔 차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여기 뒤에 뭐가 없어요? 지금 목적어가 없죠. 페이스 뒤에.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facing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지. 요런 게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 한 가지 더. 여기. 얘가 본동사죠, 그죠? 그러니까 준동사 형태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이 동사 형태가 아니면 문장 내에서 동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사절이 두 개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안 될까요? This appearing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질문. 자, 이렇게 쓰면은 안 될까요? is disappeared. 그쵸. 오늘 필기 내용에 있었죠. 얘는요 나오면 무조건 능동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수동태는 안 됩니다. 이거 사실 되게 앞에서 알려줬던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타동사 다 되는 동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뭘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냐면 우선 구조적인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쵸? 구조적인 걸 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따지는 거고, 또 구조 말고도 한 가지를 따지는 건 주체 논리. 그러니까 누가 주체냐, 얘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이거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원래 능수동 문제를 풀 때는. 근데 뭐만 따져봅니까 보통? 이게 하는 거면 이거 하는 건 거 같은데 되는 건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풀면은 이제 오류가 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두 가지 다 확인해야 돼. 첫 번째는 구조, 그 다음이 이제 주체 논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동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수동이 존재할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정리를 해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존재하는 애들에 대한 거 exist, 그리고 나타나다의 appear, 그리고
방금 봤던 사라지다의 disappear 이렇게 듣기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의 happen, occur, arise, take place. 이건 한꺼번에 쓰게 됩니다. take place는.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는 거 react. 그리고 respond. 그리고 뒤에 보어는 올 수 있지만 수동태가 안 되는 거 remain 같은 경우도 안 됩니다. 무조건 자동사예요. 그리고 도착하다 arrive. consist. consist 뒤에는 좀 뭐 여러 가지 전치사가 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lie. 여기까지 이제 더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네는 그냥 나오면 그냥 바로. 근데 앞에서 우리가 했었는데 lie, lay 이거랑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거 과거인지 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pp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pp는 뭐였냐? 그렇죠, 부사였었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죠. 문장 전체 수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술형을 대비해서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를 바꿔볼 거예요. 밑에 있는 요 문장으로 보면 우리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생략된 접속사는 그냥 as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pp잖아요. 우리가 바꿀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다고 했어. 우선 태를 조심해야 돼. 그쵸? 바꿀 때도 모두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수일치. 자, 그 이전에 주어가 뭐가 될 것이냐, 그지? 그리고 수일치도 조심하셔야 되고, 시제가 뭐냐, 요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알아보죠. 자, 태를 우선 조심해야 되는데, 태는 뭐예요? 수동인 상황이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냐면 PP 형태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주어 왜 없어요? 왜 생략된 거죠? 주절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주어는 뭐였겠다? 아, 주절과 같은 주어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소유격 이렇게 해서 표현했는데 expert가 됩니다. 이거 의미를 보고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주어 써놓으면 되겠네. 그죠? 수일치 조심해야 돼요. 뭘로 써야 돼요? 그렇죠, 단수예요, 단수. 자, 그리고 시제는요, 현재죠. 선생님 왜 현재라고 한 걸까요? 주절과 같으니까. 주절이 현재이기 때문이죠. 요거는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돼. 요거까지. 그럼 BPP 형태인데, 우선 BPP지. BPP인데 be faced겠지, 그지? 맞지? 그런데 단수고 현재니까 be가 아니라 is. 요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거꾸로 여러분들 뭐도 할 줄 알아야 돼. 얘가 나왔는데 서술형으로 뭐라고 나와? 얘는 봐봐,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어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얘를 네 단어로 바꾸래. 그러니까 해석은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네 단어로 서술형에서 표시를 하래요. 그럼 뭐야? 원래 일곱 단어인데 분사구문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뜻을 다 가질 수 있게. 거꾸로 원래 이렇게 원래가 이게 원문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막 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s 뭐 이런 것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곱 단어로 완성하라고. 그럼 뭐야? 저 분사구문을 다시 부사절로 늘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46번 모양입니다. 자, 우선은 한 가지 해석에 있어서의 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문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좀 보게 되면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VED가 나왔으니까, 즉 PP가 나왔으니까 수동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딱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해석을 하는데 막 힘들단 말이야. 오케이? 원래 왜 얘를 내가 위에서 이거 수동이고 그러니까 위에서라고 해석했는데 해석이 이상하고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저 형태는 항상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오형식이 수동이 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형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에 이렇게 오형식이 있는데 이 형태죠? 그죠?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나온 거지. 얘가 목적격 보어로 나온 거고 또 여기서는 이 원형이 목적격 보어로 나온 거죠. 원형 부정사가 요렇게 됐을 때 얘를 수동태로 고치면 목적어를 앞으로 당기고 동사는 PP 형태가 될 거고 그쵸? 이 목적어는 다 이제 주어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이때는 투부정사가 그대로 내려오고 선생님이 오형식 할 때 알려줬죠. 원형 부정사는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로 바꿔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케이스가 어떤 겁니까? 빨리요. 일반 동사랑 헬프, 준사역동사 헬프 맞죠? 근데 동사 중에서 무슨 종류가 제일 많을까요? 일반 동사가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존재하는 오형식,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를 쓴 거 수동태로 바꾸면 대부분은 저기가 투부정사일 거란 얘기죠. 플러스 예를 들어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원형을 쓰지 않아요? 지각동사나. 근데 걔네들도 수동태로 바꾸면 투부정사로 바꿔서 내려오니까. 그지? 그러면 대부분은 저렇게 수동으로 바뀌었을 때 거의 투부정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요런 걸 알아두면 내가 뭐냐면 얘는 원래 목적격 보호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목적어, 즉 이거 이제 주어가 된 애는 수동태니까 뭐뭐 된다. 뭐뭐 된다. 어떻게? 투부정사 하도록 또는 하는 것을. 그쵸?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아이는요 당황스럽게 느낄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부터 when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물어봐 줬을 때요. 물어봐 줬을 때 어떻게 하도록? 분별하도록, 구분하도록. 뭐를? 요렇게 between
A 오른쪽과 그리고 왼쪽의 방향을 구분하도록 이게 B가 되겠죠. Between A and B입니다. 그러니까 right이 A겠죠. right이 A. 다시 어린아이래. 어린아이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죠? 물어봐줬을 때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형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지? 구분하도록 물어봐줬을 때, 요청됐을 때 오른쪽과 왼쪽 사이를 구분하도록, 그쵸? 요 차이를 구분하도록 물어봐줬을 때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거를 해볼게요. 여기 요 자리에 얘는 지금 PP가 나와 있는데 VED가 나와 있는데 얘는 품사가 뭘까요? 맞네요. 여기도 있고, 그죠? 준동사 여기도 있고, PP는 2개. 1번은 뭐고 2번은 뭘까요? 1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고 어느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쵸, 주격보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2번은요? 얘는 부사입니다. 그쵸? 분사구문이에요. 그죠?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투부정사는 품사가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형용사로 보자고 했죠. 무슨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그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저 에스크 자리에, 그러니까 원래 원문이 이거잖아. 스리슬쩍 고쳐놓고, 그지? 밑줄 해놓은 다음에 이게 틀렸느냐 안 틀렸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에스킹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능수동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에스킹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근데 is asked 이렇게 나오면요, 요거는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들이. 왜? 아니 여기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럼 동사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다는 건 뭐야? 우리 분사구문 바꿀 때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아서 생략해준 케이스. 그러니까 즉 분사구문으로 바꾸겠다는 상황에서 주어를 마음대로 생략하면 안 돼. 얼마나 중요한, 명령문 빼고 얼마나 중요한 정보냐, 주어가. 누가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분사구문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동사형으로 쓰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asked는 여기 접속사를 살린 경우죠. 저렇게 시간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시간에 관련된 건 많이 살려줍니다. 알겠죠? 시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럴 수 있죠. 애프터 주어 동사랑 비포 주어 동사랑 접속사를 지워버리면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는 보통 생략을 안 하고 살려줍니다. 그럼 선생님 많이 생략하는 건 뭐예요?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 상태. 그러니까 because나 as 이런 게 많이 생략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when ing 많이 봤죠. while ing 많이 봤죠. 그쵸?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는 좀 많이 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필기 하나만 합시다. 접속사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살려준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ing 일부러 좀 띄웠죠? 앞에 뭘 필기할지는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거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앞에 접속사가 있겠죠. 이런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접속사 다음에 ing가 나오겠죠. 수동으로 나타내는 과거분사 구문회 같은 경우에도 접속사가 먼저 나와주고 이번엔 pp, ved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ved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점을 꼭 찍어주는 버릇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지? 근데 아까 본 건 뭐냐면, 그치? 에스크냐, 이제 에스크다느냐, 뭐라고 물어보면, 이제 에스크드라고 바꿔놓고, 맞냐 틀리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틀린 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이상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의 근거에서 해석하고 이걸 검증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보고 느낌인 거지. 아니 이상하지 않잖아. 봐봐. 어린아이는 당황스럽게 느낄지도 모른다. 뭐야? 물어봐줬을 때 이제 에스크드가 나쁘지 않지 않나? 물어봐줬을 때 요청받았을 때 괜찮잖아. when is asked. 그치? 그런 실수를 할 친구가 반드시 있다. 근데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분사구문으로 만들기로 한 거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걸 다시 고쳐봅니다. 태 조심해야 되죠? 주어 조심해야 되죠? 수 조심해야 되죠? 시제도 조심해야 되죠. 그쵸?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우선은 왜 접속사 as가 왜 있어? 선생님 작업하다가 안 지웠나봐. 미안. 접속사 살려져 있는데, 그지? 왜는 살려져 있고 주어를 살려야겠네요. 주어는 뭘까요? 그쵸. young child가 되겠죠. 같으니까 생략해 줬겠지 뭐. 그죠? 자,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뭐야? 그치. 우선 BPP 형태여야 돼. 수동이었으니까. 왜? asked였으니까. 맞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뭐도 따라줘야 되니? 수도 따져야 되고 시제도 따져야 돼. 맞지? 특히나 왜냐면 근데 능동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편하단 말이야. 과거형이면 수를 안 따져도 되니까. 근데 수동태 같은 경우는 비동사를 반드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수는 단수고 시제는 뭐예요? 현재죠. 그냥 현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조동사 붙어있을 때는. 왜냐면 여기 시제 나와있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시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점에서 뭐냐면 이제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현재 시제로 엄청 많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외국인이 어떻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물어본 거야. 너 점심 먹었어? 점심 같이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야. 나 먹는다 점심 뭐 이렇게 막 로봇처럼 얘기하는 느낌인 거예요. 현재 형태로 쓰면. 현재 형은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왜일까요, 여러분? 뭐 이제 잡소리긴 한데 잡소리가 아니라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죠. 현재형은요, 여러분 시간이 멈춰 있을 수가 없잖아요. 0.1초 전에 얘기했어도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과거형이 쓰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항상 현재일 수가 있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요. 그래서 뭐야? 1 더하기 1은 2다. 2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엔 현재를 쓰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진리 같은데 아니면 현상 같은 거에다가 항상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맥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다기보다, 그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될 거다.
항상 그럴 거다라는 이제 필자의 주장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형이 좀 맞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까지 잘 확인을 해서 is asked 이 과정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조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쳐보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현재가 미래를 또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용어로 그런 걸 배우잖아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원래 절에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몰라 시작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미래 시제하면 위를 붙이는 걸 쓰잖아. 근데 미래 시제에 위를 붙이는 건 어떤 거냐면 굉장히 확실한 확률로 일어날 거를 거의 그러니까 의지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가장 강력한 게 must 이렇게 보잖아. should 이렇게 보잖아. should보다도 사실 will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일어날 거야. 그러기로 되어 있어. 다들 그럴 거야. 막 이게 will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된다고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예정돼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will 같은 경우는 무슨 변수가 일어나서 막 그냥 진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밥을 먹으면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찔 거잖아. 살찌겠죠. 그 사람 무슨 특수한 상황에 무슨 막 찌양 같은 사람이 아니면 찔 거 아닙니까? 그죠? 걔는 엄청나게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그죠? 그럴 거니까 위를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너는 살찔 것이다를 안 해도 되고요. 너는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거의 진리에 가까운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시간 그 조건의 부사절 같은 경우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아직 will이라고 써버리면 너무 확실히 일이 돼버리는 거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이잖아요. will은 솔직히 말하면 그 조건이 성립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하기로 한 거예요. 거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들어두면 나중에 이제 글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텍스트를 이제 뭐 어른이 되면 이제 원서를 읽을 경험도 많을 거고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뉘앙스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여기는 궁금증이 다 풀렸죠? 자 넘어갑니다. 47번입니다. 자 여기를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다 예습하셨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통 보세요. 보통 감으로 알겠죠? 봐봐요. 작은 노트북은 문방구 코너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문구 부서니까 문방구 코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작은 노트북은 문구 코너에 있는 문구 부서에 있는 이것은 검고 빨간색의 하드코버 책이었다. 단어와 함께 레코드라는 단어와 함께 깔끔하게 인쇄된다. 황금색 안으로 커버에 이 정도면 엄청나게 잘 해석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애가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하면서 막 껄끄럽잖아. 이게 자기 해석이 제대로 해석한 게 맞나? 이러면서 그치?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거는 있잖아 문맥이 주어지면 좀 괜찮거든? 아 그래 문맥이 주어지면 맞네 내가 해석한 게 맞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런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석의 정확도를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대충 해석만 되면 되지. 어차피 문맥 파악하라. 아니 나도 동의. 알겠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래.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아? 문맥이 없는 데서 발생해. 근데 수능 시험에서 문맥이 없는 데가 있을까? 있어. 보기 해석을 못해요. 저거를요.
그 지문에 있는 건요 내가 조금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충 앞에 내용이랑 막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라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하거든. 근데 내가 선지를 골라야 되잖아 지금 상황에서. 특히 주제 이런 거 고르라고 하잖아. 23번, 24번이 요새 그렇게 쉬운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주제랑 제목 하라는 게. 왜? 수능에서 둘 중에 하나가 꼭 3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래갖고 독해 커리큘럼에 좀 힘을 주려고 선생님 지금 많이 최신 지문도 다 갈아치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보기를 해석을 못해요. 뚝 나오면 그 걔네들은 뭐야? 흔히 말해 감이 좋은 애들이잖아. 그치? 그럼 훌륭한 건 나도 인정해. 문맥 잘 붙이는 거에 있어서. 알겠지? 근데 보기 선지에서 사람은요 짧은 정보는 많이 그렇게 기억 못해요. 생각보다. 상황과 뭐 이런 게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놓쳐서 우리 추론이라는 걸 하는 동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한 해석법을 잘 길러두면요 선지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with 명사라는 게 이렇게 출현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법적, 구조적 실력에 따라서 하수, 중수, 고수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모든 하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명사와 함께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중수. 중수는 이거 말고도 한 가지 해석을 더 할 수 있어. 뭐야? 명사를 가진 또는 뭐 가지고. A girl with black hair. 알겠죠? 검은 머리와 함께 소녀가 아니고, 그지? 검은 머리를 가진 소녀가 되겠죠. 자, 고수. 이걸 뭘로 보느냐? 얘는 독립분사구문일 수 있다. 독립분사구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뒷구조를 보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뭐야? with 명사 플러스 요 뒤에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with A, B 구문이라고 우리가 배운 겁니다. 학교든 앞에서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with A, B 구문이란 건 뭡니까? 얘는 독립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라는 말에 독립이라는 게 또 붙었죠. 아시겠죠? 왜 그랬냐면 주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해줬잖아요. 근데 주어가 다른 거예요. 뭐야? 주어가 달라서 살려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봐봐. 그럼 이랬잖아. 접속사를 그럼 with로 이제 교체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요거 한번 보고 하고 봅시다. 아시겠죠? 어떻게 된 건지. 자, 형태는요. 여러분 쓰기 힘들까봐 여기 써놨어요, 선생님이. A에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분사구문이라면서요. 이거 주어 아닙니까? 주어? 그죠? 그러니까 다 명사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 뒤에 이 구조 있죠? B의 구조는 요렇게 나뉩니다. 아시겠죠? 해석을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원래 우리가 분사구문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냥 뭐뭐 된 채로, 되면서 이렇게, 아니면 그리고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주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명사가 이렇게 VED 되면서 뭐 된 채로 뒤에 만약에 있는 거면, 그리고 명사가 이거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쵸? 중요한 건 얘를 명사처럼 해석한다는 거. 주어처럼 해석한다는 거. 그죠? 여기는 원래 주어였던 자리였던 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원래 ing 하면서 한 채로 그리고 명사가 ing 하다잖아요. 맞죠? 여기 앞에 이것만 하면 되지. 명사가 요것만 추가시키면 되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요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아시겠죠? 요 세 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 얘는 명사가 명사 인채로, 뒤에 있는 명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원, 투 이렇게 하면 원, 투.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명사가 이 전명구에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고치잖아요. 뭘 고쳐? 부사절을요. 그러면 보통 나오는 건 요 형태란 말이야. 얘, 그지?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아. 뭐야? 이거 뭐뭐? 그냥 얘만 붙여서 명사가 뭐뭐 하면서, 명사가 뭐뭐 되면서. 요거는 내가 납득이 갔어. 아, 독립분사구문이니까 앞에 주어를 하나 써준 거네. 얘는 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구조가 생길 수 있지? 라는 거죠, 이제. 알겠죠?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해하려면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때 그러면 안 되고 라고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수동태일 때 있잖아요. 그죠? 접속사를 우리가 지우려고 했는데 그걸 with로 써준 거죠. 그리고 주어가 지우려고 했는데 같으니까 살려준 거죠. 아니, 다르니까 살려준 거죠. 그 다음에 뭘 한 겁니까?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게 이걸 거고요. 수동일 경우는 원래 뭡니까? BPP잖아요. 근데 거기다 ing 하면요? 그럼 사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풀립니다. 자, 이런 구조가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알기로 명사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별로 거의 없는데. 그쵸? 없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지? 합성 명사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는 왜? 그리고 해석이 왜 이렇게 되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라면 그게 있어야 될 게 뭔가 없잖아요. 그럼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살리고 원래 명사 이런 케이스였다는 거고, 접속사를 지우고 with로 바꾼 다음에, 그죠? 이렇게 비형용사 이런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원래 구조가.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한 다음에 ing를 하니까 being이 된 거죠. 어차피 being인데 또 써야 되나 이러면서 생략을 한 거죠. 그쵸? 이 주어는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얘랑 얘랑 어때요? 얘랑 얘랑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석만 알려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가 얘 인체로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형용사 한 채로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보면 돼? 얘네는
2형식이었다. 실제로 얘는 뭐야? 3형식에서 5형식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질문은 또 이거예요. 여기까지도 납득했다 이거야. 얘는 왜 뻘하게 명사가 전명구에 있는 채로예요? 또는 뭐 있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왜일까요 얘는? 응? 그렇죠. 얘기를 하세요 자신 있게. 시영이 잘했어요. being이 생략기가 있었던 거고 얘는 뭐야? 1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1형식 때 비동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선생님 말했죠. 생각보다 1형식일 때 비동사, 그러니까 비동사는 무조건 이다라고 알고 있지 있다라고 해석할 줄 아는 애가 많지 않다고요. 생각보다. 근데 되게 기본이긴 한데 다 알아야 되는데 꽤 몰라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여기에 존재하다 이런 뜻의 이지가 있었던 건데 있다. 그러니까 전명구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명구에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with 명사가 나오면 하수면 뭐다? 무조건 맨날 함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중수 정도 되면 그래도 가지고의 뜻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고수로 나가서 뭐야? 혹시 이거 with AV 구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석과 문법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와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자, 노트북인데요. 작은 노트북인데요. 이 문구 부서 코너에 있는 이 노트북은요. 자,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병렬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black and red. 이렇게 형용사. 검고 빨간 하드코버 책이었다. 그죠? 이 노트북은 뭐뭐와 함께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A, The World Record가 A, Neatly Engraved가 B. 그리고 뭐 이건 전명구. 어떻게? 레코드라는 글씨가 깔끔하게 새겨진 채로 뭐야? 뭐 금색으로 뭐 그 커버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알겠죠? 해석이 훨씬 더 확실하잖아요. 선생님 보기에서도 with 구문을 활용해서 보기가 선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수동태죠 지금. 이거 부사니까 이거 한번 표시해 줍시다. 이렇게 engraved 대신에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engrav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아는 만큼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with 명사 나오면 맨날 함께고요.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처음에 앙팡 이런 거 할 때 알려줬었는데 몸을 가지고 그것까지도 그렇게 해석하는 법도 알아야 된다. 해석이 안 된다 맨날 함께로 하면 좀 더 나가서 구조를 더 볼 수 있는 애들은 뭐야? 해석을 이거를 독립분사 구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필 with입니까 선생님? 접속사를 그럼 그냥 살려주든지. 그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봐봐. 약간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게 주어 살려준 거잖아. 접속사 지운 다음에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고 구분이 잘 안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살짝 붙여주는 거죠.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이렇게 한 게 독립분사 구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P는 결론이 정체가 뭐였던 거예요? 부사였던 거고 독립분사 구문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꾸는 걸로 해봅시다. 이번엔 접속사를 살려서 제일 만만한 as로 살린 다음에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지 않으니까 살려준 거니까 그죠? 그대로 쓰면 되지. as the word record. 그리고 이제는 동사 형태로 바꿔야 되죠. 태는 수동, 수는 단수, 그리고 시제는 과거. 왜? 지금 주절에 얘가 과거니까. 그죠? 그래서 was neatly도 쓸까요? 네. neatly engraved. 이렇게 쓰셔야겠죠. 자, 하나 더. 잠깐.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면 또 날아갈 애들이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was engraved 이러면 또 날아갈 애들이 있겠네요. 너무 티날 것 같아. 근데 이게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해석을 기억하고 있거든, 애들이. 문법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법 문제를 해석에 기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문법 문제나 아니면 해석이나 이런 거 질문을 할 때 이런단 말이야. 그게 왜 능동이냐 수동이냐 내가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진짜 많은 애들이 이렇게 대답하거든. 이렇게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수동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말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대답하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진짜로 암기식 공부에 되게 중학교 때부터 영어가 그러잖아. 전지문을 다 외워버리잖아. 아주 안 좋은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야.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 해석지를 봐. 그럼 보면서 이 영어가 이 뜻이구나.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니? 답이 2니까 1 더하기 1이죠가 말이 되니? 맞잖아. 1 더하기 1이니까 2겠지. 맞잖아. 1.5 더하기 0.5도 2 아냐? 그럴 수 있는 건데. 해석이 그거니까 수동인 게 아니라 그게 수동이니까 뭐 하게 되다라고 수동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중학교 때 이제 많이들 외웠구나.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구조에 기반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수능에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하실 필요 없고 문맥이 잡힐 정도로 하면 되겠지만 이제 선지 해석할 때 좀 꼼꼼하게 하시고 그 내신에서는 특히나 문법 문제, 그지? 해석은 어차피 다 주니까 맞지? 문법을 위해서 사실 하는 겁니다. 문법 문제 맞추고 서술형 맞추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갖고 이거 바꾸는 거 다 시킬 거니까요. 다 입으로 뱉어봐야 돼요, 여러분. 뱉어보고 다 해보시고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거 정성스럽게 한번 꼭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